여기 이제 표 1번을 볼게요. 표 1번. 계산 작업 시트에서 표 1번을 보시죠. 이걸 가지고 뭘 해달라는 거냐면 바로 문제 1번의 1번이 되겠죠. 문제 2번의 1번을 같이 보시죠. 문제 2번의 1번. 네, 표 1에서 학과가 전작과이고 성별이 여인 인원수를 D13셀에 표시와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자, dCount라는 함수가 있죠. 자, dCount 함수하고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건데, 자, 이거는 dCount A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여기서 count 함수, count A 함수가 있는데 그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count 함수, count 함수는 마찬가지로 개수를 세워주는 건데, 이거는 이 count 함수는 숫자 데이터만 셀 수 있어요. 문자는 못 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자 데이터를 인수로 넣었어요. 이름을 쭉 넣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올까요? 결과는 0이 나올 거예요. 왜냐? 여기는 이제 지금 A3부터 A10까지는 숫자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인원수를 구해주고 싶다면 여기 잡을 게 아니고 어딜 잡아줘야 될까요? 여기서 숫자 필드,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필드, 나이 필드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카운트 함수의 인수로서 나이 필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필드, 그죠? 이렇게요. 엔터 쳐보면 8이 나오겠죠. 8, 이렇게 8이 나와요. 자, 카운트 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데 무엇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냐면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문자 데이터 개수는 세지 않고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세워주는 함수예요. 그럼 count A라는 게 또 있죠. count A. count A는 뭘까요? 뒤에 A자가 붙었네요. 모든 것의 개수를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숫자 가리지 않고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이름을 잡았다. 그런 경우 개수를 세워줄 수가 있겠죠. 똑같이 8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count하고 count A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dCount다. dCount는 이제 요 count 함수의 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요. 숫자 데이터만 쓸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개수 세워주는 거고, D가 붙었으니까 그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조건이 이제 필요하죠. 조건이 여기서는 뭐예요? 보니까 학과가 전작과이고 성별이 여인 인원수를 세워달라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그냥 잡아주면 되겠네요. 따로 만들라는 얘기는 없었죠. 어떤 영역에다가 조건을 따로 만들란 말은 안 나와 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원본 데이터의 일부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학과가 전작과이면서 성별이 11조건, 여기만 잡으면 그죠. 만약에 다른 조건 가지고 제시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학과가 기계과이면서 성별이 남이다 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었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좀 내용이 좀 바뀌겠죠. 어떤 범위에다가 조건을 만들려고 이렇게 제시가 될 거예요. 이런 데다가 조건을 만들어서 하라고 제시를 할 거고, 지금은 그렇게 만들 필요 없고 여기를 학과가 전작과이면서 성별이 11조건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조건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dCount도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여기 D13셀에다가 늘을 찍어 볼게요. dCount 함수, dCount 함수, dCount 함수를 선언하고, 자, 처음에 이제 뭘 잡아주는 거냐면 표1 전체를 잡아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표 1번 전체를 A부터
디스까지를 잡아주면 여기가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쉼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필드는 디카운트니까 이제 개수를 세워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카운트 함수처럼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세워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필드를 뭘로 잡아줘야 될까요? 이름 잡아주면 될까 안 될까요? 이름 잡아주면 빵이 나오겠죠. 조건은 학과가 전작과이면서 성별 여의가 요 잡아주면 되는 거고, 잡았는데 결과는 빵이 나올 거예요. 왜? 지금 이름 필드를 계산 필드로 잡아놨죠. 근데 이름 필드에는 숫자가 없어. 아까처럼 카운트 함수의 결과처럼 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필드를 뭘로 잡아줘야 될까요? 디카운트니까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세워줄 수 있는 필드로 잡아주면 좋겠죠. 그죠? 거기가 어디냐면 나이 필드죠. 여기서는 숫자 데이터로 되어 있는 필드는 이렇게 네 번째 필드인 나이 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DS를 갖다가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학과, 성별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나이만 돼요. 이렇게 하면 디카운트를 사용할 거라면.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엔터 쳐주면 두 명이 나온다는 소리죠. 전적과이면서 학과가 전적과이면서 성별이 여인 애들은 두 명이다 이거고요. 여기다 이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자를 붙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AND 하고 명자를 붙여주세요. 명자 붙여주고 명자 앞뒤로 큰 깜표 찍어주시는 거 주의해주시고 확인. 엔터 쳐주면 두 명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디카운트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공식에 맞춰서 하되 필드만 주의해서 계산 필드만 주의해서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 문제 1번에 1번 풀어보시고 잠시 문제 2번에 2번도 좀 이렇게 처음 보는 함수가 등장하죠. 서치 함수가 등장을 해요. 서치 함수를 일단 소개해드리고 2번에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2번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표 2에서 출판사 정보의 각선에 있는 괄호 안의 글자를 추출하여 I3부터 I7 영역에 표시해 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표 2번의 출판사 정보를 보세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문학수첩, 민음사 얘네들이 다 뭐야?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 요게 다름 아닌 뭐냐면 출판사 이름이에요. 문학수첩, 민음사 이런 내용들이 출판사 이름이 되는 거고 이 출판사 이름을 추출해서 나타내 달라는 소리죠. 바로 미드하고 서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달라는 건데 미드는 앞서 좀 이제 해보셨었고 서치는 이제 처음 보시죠. 서치 함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서치 함수. 자, 서치 함수가 뭐냐면 서치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서치 찾아간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j3셀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서치 함수를 가지고 는 찍어주고 s를 찍어주면은 서치 함수가 이제 자동 완성이 될 거고 서치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해주시는 거죠. 서치 함수는 이제 어떤 문자를 지정해줘요. 뭐 이렇게 뭐 여기서는 그 괄호 닫고 기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쉼표, 골뱅이, 뭐 별 이런 이제 기호들이 있는데 그런 기호를 포함한 문자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출판사 정보 안에 있는 내용들 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죠? 괄호 열고도 들어있고 괄호 닫고도 들어있고 특히 괄호 닫고 기호를 찾아갈 것이다. 괄호 열고 기호는 전부 다 첫 번째요. 첫 번째 문자열에 있죠. 근데 괄호 닫고 기호는 제각각이죠. 그죠? 괄호 닫고 기호 그러니까 문학수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본다 그러면은 괄호 닫고 기호를 찾아갈 것이다. 괄호 닫고 기호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묶어줘요. 안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괄호 닫고 기호를
그냥 사용하면은 그냥 수식의 일부로 본다는 소리죠. 그 수식의 일부 말고 나는 문자처럼 문자 중에 하나인 괄호 닫고 기호로서 취급할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뒤로 큰 땀줄을 붙여줘. 이렇게 요 괄호 닫고 기호를 찾아갈 거고, 어디로 찾아갈 거냐면 여기로 찾아갈 거예요. H3셀, 그죠? H3셀로 찾아가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콤마 1 찍어주면 이건 뭐냐면 검색을 이제 괄호 닫고 기호 찾아갈 건데 어디서부터 검색할 건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검색할 건지. 그러니까 1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문자열의 첫 문자서부터 검색할 거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 쳐주면 뭐가 나올까요? 6이 나오겠죠. 왜 6이 나왔을까요? 6이 나온 이유? 6이 왜 나왔냐면 이게 이제 몇 번째 있냐면 괄호 닫고 기호가 요 문학수첩에서는 괄호 닫고 기호가 6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도 한 문자로 보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위치에 괄호 닫고 기호가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럼 민음사는 몇 번째 있을까요? 5번째 있겠죠. 얘는 이걸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이거죠. 서치 함수 선언해서 마찬가지로 괄호 닫고 기호를 찾아가요. 괄호 닫고 기호를 찾아가가지고 출판사 정보로 찾아간다 이거죠. H4셀로 찾아가고 콤마 1 찍어주면은 여기 민음사 요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열부터 검색을 할 것이다. 검색해가지고 괄호 닫고 기호가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할 거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 결과 뭐가 나왔죠? 5가 나왔죠. 이 바로 서치 함수가 되는 거죠. 서치 함수. 자, 서치 함수하고 또 거의 같은 함수가 바로 뭐냐면 find 함수예요. find 함수도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써요. 뭐 find하고 search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해당 사항 없고, 여기서는 find도 사용 가능하고 search도 사용 가능해요. 다만 여기서는 find가 아니고 search를 사용해 달라는 소리죠. 그죠? 자, find 함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냥 괄호 닫고 기호를 검색할 문자열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문학수첩 여기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콤마 1 찍어가지고 첫 문자서부터 검색할 것이다 까지 해주면 똑같이 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find나 search나 모두 같은 계산을 해준다 이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find가 아닌 search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일단 find, search 함수 가지고 괄호 닫고 기호의 위치, 뭐 괄호 닫고 말고도 여러가지 문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골뱅이도 될 수가 있고, 그죠? 뭐 힌트도 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하이픈도 될 수가 있고, 여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괄호 닫고 기호를 찾아간다 이거예요. 출판사 이름을 이렇게 구해보는 건데, 서치 함수, find 함수를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자, 그럼 문학수첩, 민음사, 열린 책들 이런 걸 갖다 이제 추출해오고 싶어. 그럼 여기서 서치 함수와 같이 제시된 애가 바로 리드죠. 리드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다 I 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리드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 볼게요. 자, 리드 함수는 뭐하는 함수였어요? 리드 함수. 리드 함수는 가운데 있는 무언가를 추출해오는 내용이었죠. 여기서는 문학수첩이다. 즉 H3셀에 있는 문자열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내용으로부터 문학수첩을 추출해 와야겠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H3셀을 참조했고 콤마 몇 번 찍어주면 될까요? 괄호 안에 있는 정보를 추출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여기 5개 전부 다 두 번째 문자서부터 추출을 하면 되겠네요. 괄호 열고 기호는 빼고 하는 거니까, 그죠? 두 번째 문자서부터 추출할 거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출판사 정보에 있는 그 출판사 이름들이 다 글자 수가 다르죠. 같은 글자 수가 이제 그러니까 일정한 글자 수가 아니고
어떤 건 네 글자고 어떤 건 다섯 글자고 어떤 세 글자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판사 이름이 좀 이렇게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상수를 많이 쓰는데 상수로 쓰기에는 어때요? 사를 쓰면 요 하나는 구할 수 있겠죠. 요 하나는 구할 수가 있어요. 문학수첩 나오긴 한데 요건 민음사는 사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정치 않은 그러니까 출판사 이름 글자 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추출할 글자 수를 상수로 이렇게 쓰시는 건 안 되고 글자 수를 나오도록 하는 무언가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무언가가 바로 뭐냐면 서치 함수가 되겠죠. 서치 함수를 이용하면 뭘 할 수가 있었죠? 아까 괄호 닫고의 위치를 그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한번 여기다 서치 함수를 요 자리에다가 글자 수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서치 함수를 선언하고 아까 썼던 함수 그대로 괄호 닫고를 찾아갈 거다. 어디로? 여기로 찾아갈 거다. 콤마 1 첫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서치 함수를 그대로 글자 수가 들어갈 자리에다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쳐보니까 나오긴 나오죠. 문학수첩 괄호 열고 2까지 나오네. 그죠? 다른 것도 거의 마찬가지겠죠. 다른 것도 보니까 여긴 다른 것들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띄어쓰기까지 한 글자로 봐요. 예. 공백 한 글자도 한 글자로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제 문학수첩 괄호 닫고 이 민음사 괄호 닫고까지 이제 괄호 닫고 내용까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추측이 되긴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어떻게 처리해 주셔야 될까요? 여기서 문학수첩까지만 민음사까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괄호 닫고 이하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괄호 닫고 전에까지만 추출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빼기 2를 해줘요. 빼기 2. 빼기 2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지금 빼기 2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쨌거나 지금 이제 괄호 닫고 2까지 그 민음사 같은 경우는 괄호 닫고 공백까지 그죠? 추출이 된 거죠. 자, 공백도 한 글자로 번다고 그랬죠? 한 글자가 있는 거예요. 공백도 공백까지 포함해 가지고 두 글자를 이제 앞에까지 두 글자 앞에까지를 추출하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치 함수 한 다음에 빼기 2를 해줍니다. 1 해주면 이제 문학수첩까지만 추출이 되겠죠. 민음사도 마찬가지예요. 민음사도 민음사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민음사 네, 이렇게. 미드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미드 함수를 선언해서 그 다음에 민음사 요 정보 요 출판사 정보로부터 추출할 것이다. 무엇을? 자, 민음사 요 출판사 이름만을 추출할 것이다. 그러면 몇 번째 문자서부터 추출해요? 괄호 열고 다음부터니까 두 번째 글자서부터 추출할 거죠. 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몇 글자 추출할 거냐면 일단 서치 함수의 결과로 나온 수치를 구해서 보죠. 한번 서치 함수 이용해서 뭘 찾아가는 거예요? 괄호 닫고를 찾아갈 거다. 괄호 닫고를 찾아갈 거고 괄호 닫고 찍어준 다음에 괄호 닫고 앞뒤로는 큰 땀표가 들어가는 거고 쉼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찾아갈 거다. H4셀로 찾아가서 첫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할 거다. 근데 콤마 1은 이건 생략해도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 문자서부터 추출할 거다, 검색할 거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1을 찍어준 거고 그 다음에 그냥은 좀 뭐가 되는 거죠? 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민음사 괄호 닫고 공백까지가 이제 추출이 돼서 나온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뭘 해주셔야 돼요? 빼기
일을 해준다. 서치의 결과에서 빼기 1을 해가지고 괄호 닫고 앞에까지를 추출할 수 있도록 조정해준다. 이거죠. 엔터 쳐주면 미는 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리드하고 서치를 이용해서 조금 응용해가지고 출판사 이름을 추출해주는 내용이었죠. 요거. 자, 이제 3번을 보면은 워크데이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죠. 이제 워크데이 함수가 뭔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제 해봅시다 한번. 자, 여기 표 3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표 3번. 자, 여기 표 3번에 보면 주문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문일이고 예를 들어서 워크데이 함수는 이거예요. 자, 일단 날짜 데이터에다가 2026년 4월 22일 날짜 데이터에다 더하기 대화인데요. 되죠. 더하기 예를 들어서 3일 더한다. 그럼 뭐야? 2026년 4월 22일에다가 더하기 3일 해주면 3일을 더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25일이 나와요. 이렇게. 7일을 더했다. 7일 후의 날짜가 되겠죠. 요 2026년 4월 22일로부터 7일 후의 날짜가 계산이 되면서 4월 29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하기 빼기 이제 날짜 데이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데, 자, 이거는 단순하게 3일 더한다, 7일 더한다 이 내용이고, 주말을 빼고 금요일로만 하겠다, 금요일 수로만 더해주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써요. 워크데이란 말은 근무일 이런 뜻이죠. 작업일, 근무일 이런 뜻인데 근무일만 따져가지고 즉 평일로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겠다 그 얘기죠. 그냥 더하기 7을 해주면 4월 29일이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죠.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트 데이트는 2026년 4월 22일 요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 요거 7일 더한다 그러면 7 영업일을 더한다는 소리죠. 7 작업일을, 그러니까 주말 빼고 7 작업일을 더하겠다, 7 근무일을 더하겠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을 제외하고 더한 결과 이제 3월 29일이 아니고 뭐가 나왔죠? 2026년 5월 1일이 나왔죠. 그러니까 주말을 빼고 7 영업일로만 계산한 결과는 얘기예요. 그 워크데이 함수는 그래서 단순하게 7일 더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7 영업일을 더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크데이 함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VLOOKUP은 이제 한번 보셨었는데 VLOOKUP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배송 유형이 일반, 빠른, 예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반일 때는 소요일수가 3일, 3영업일이란 소리죠. 빠른일 때는 1영업일, 예약일 때는 5영업일, 그러니까 소요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VLOOKUP을 이용해서 이제 그 소요일수를 한번 여기다 구해보죠. 자, 여기다 일단 는 찍어주고 VLOOKUP 함수를 선언해요. 자, VLOOKUP은 이제 그 조금 유형이 다른데, 우리 앞서 했던 그 VLOOKUP 유형과 좀 다른데 그 식차는 똑같아요. 자, 일단은 검색할 값에다가는 일반을 잡아볼게요. 이게 뭐냐면 일반에 따른 뭘 구할 거냐면 소요일수를 구할 거예요. 여기 나온 밑에 나온 표를 참조해가지고 소요일수를 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육세를 이렇게 참조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거죠. 어디로? 여기로. 일반서부터 소요일수 5까지를 다 잡아줘요. A 26서부터 B 28까지를 잡아줘요. 그리고 콤마 2를 찍어줘요. 왜 2일까요? 2가 되는 이유는 2는 찾는 열번호가 되겠는데 왜 2예요? 바로 이제
요 범위의 첫 열에서 일반을 찾았어요. 일반 찾아갖고 그 일반으로부터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일반에 해당하는 소요일수 3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열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값을 가져오라는 의미로 2를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콤마 이건 정확히 일치냐 유사일치냐 이건데 뭘까요? 이건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반 빠른 예약과 여기 있는 일반 빠른 예약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여기는 여기 일반 빠른 예약이 정확히 다 있어요. 정확히 일치하는 다 있으니까 정확히 일치 옵션 first는 0을 찍어주는 거죠. 걸어놓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도착일인 1900년 1월 3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표시 형식에서 일단 쉼표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값을 이제 3을 만날 수가 있죠. 어쨌든 일반에 해당하는 소요일수는 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날짜 형식으로 나오신다면 여기서 이제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이렇게 표시 형식에서 요거 쉼표 스타일 한번 찍어주시고 3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날짜로 나온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반에 해당하는 도착일 3을 여기서 일단 소요일수죠. 소요일수 3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죠? 그럼 빠른에 해당하는 도착일을 구하고 싶어요. 또 마찬가지로 는 찍어주고 VLOOKUP을 찍어주고 VLOOKUP 하면서 선언해서 그 다음에 찾는 값은 빠른 그러니까 빠른 배송이라는 소리죠. 빠른 배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쉼표 찍고 창조업을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빠른을 찾겠죠. 요 범위의 천열에서 빠른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콤마 2 찍어주면은 되겠죠. 왜 이냐면 빠른을 찾아갔죠. 또 빠른으로부터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소요수 1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콤마 하고 정확히 일치 옵션이죠. 정확히 일치 옵션 0 또는 false를 찍어줍니다. 엔터 쳐주면 물론 이제 이렇게 1900년 1월 1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하셔가지고 숫자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존에 배우셨던 VLOOKUP을 이용해서 각 배송 유형에 해당하는 소요일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절대 참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그 일반에 해당하는 도착일 여기 이제 소요일수를 구했어요. 3일을 구해놨고 이걸 가지고 자동 채우기로 채워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값이 이제 그 엉망이로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절대 참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제 소식에 소식 표시 눌러서 이렇게 볼게요. 소식 표시 눌러서 보니까 이렇게 소식이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자동 채우기들에 의해서 복사된 소식을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나? 뭔가 이상하죠? 어딘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건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소식은 제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소식부터는 어떻게 되었냐면 범위가 바뀌었죠. A24부터 B29까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되겠죠. 여기 모든 그 내용을 갖다 같은 참조 범위, VLOOKUP 함수의 모든 요 식들은 다 복사된 자동 채우기로 채워진 모든 소식들은 다 제대로 계산하려면 전부 다 같은 동일한 참조 범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절대 참조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바뀌면 이제 보셨듯이 이제 엉망이로 나오니까 여기 어떻게 하신 거냐면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식을 만들어 보죠.
VLOOKUP 함수 선언하고 배송 유형 C16셀 잡았어요. 일반에 해당하는 그 소요일수를 구할 것이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참조번을 갖다 잡아줘요. A26서부터 B28까지 잡아줘요. 잡아준 다음에 여기 갖다 뭘 해준다? 잡고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 채우기로 채워도 이 범위는 바뀌지 않겠죠. 이게 고정이 돼야지 여기 나오는 모든 배송 유형별로 해서 올바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 절대 참조를 해줘요. 랭크점 EQ 함수도 가운데 있는 여기를 갖다 절대 참조를 해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할 거라면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준다는 거죠. 콤마 2를 찍어줘요. 그리고 찾기 옵션은 false 또는 0을 찍어주시는 거고,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볼게요. 예, 나왔죠. 이렇게 하고 자동 채우기로 쳐보니까 아까는 에러가 엉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제대로 나왔죠. 이제 그래서 이 VLOOKUP 함수가 ITQ 엑셀에 했던 내용하고 다른 유형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활용해서 할 거라면은 이 참조 범위는 뭐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요거랑 이제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워크데이 함수를 같이 활용해 가지고 도착일을 구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천천히 해보기로 하고 일단 VLOOKUP 먼저 해보시는 거죠. 자, VLOOKUP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었냐면 각 배송 유형별로 해서 소요일수를 구해올 수가 있었죠. 여기다 이제 배송 유형별로 해서 일반 3, 빠른 1 이렇게 도착일 자리에다 일단 먼저 소요일수를 먼저 구해본 건데, VLOOKUP을 이용해서 각 배송 유형별로 소요일수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이 소요일수를 이렇게 가지고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 소요일수 가지고 도착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도착 예정일을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일이 이제 그 4월 20일날 주문했다 그러면은 3영업일 이후에 도착한다 이거죠. 얘는 일반이고, 그죠? 4월 24일날 주문했다면, 그러니까 빠른 유형으로 이렇게 주문했다면 1영업일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VLOOKUP을 통해서 구해온 이제 그 소요일수를 갖다가 워크데이 함수의 데이즈로 활용하는 거죠. 이제 며칠이 걸리는지, 몇 영업일이 걸리는지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착일을 이렇게 구해준다는 건데,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다 지우고, 자, 워크데이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워크데이 함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주문일 B16일에 있는 주문일, 그러니까 4월 20일날 주문했다. 주문한 날짜로부터 이제 근무일수를 갖다가 영업일수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상수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배송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배송 유형별 소요일수를 구해가지고 이 데이즈 자리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즉,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VLOOKUP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 그러니까 VLOOKUP을 요 자리에 중첩을 대입을 시켜줄게요. VLOOKUP 함수를 선언하고, VLOOKUP 함수의 인수로서 뭐가 될까요? C16셀인데 C16셀을 참조하려고 보니까 수식이 이제 이 셀을 가려버렸네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이 셀 주소를 찍어주세요. C16이라고 찍어주세요. C16 소문자로 찍어도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참조 범위, 이제 배송 유형별 소요일수 나온 요 참조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여기가 A26서부터 B28까지 잡아주세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뭐가 돼야 돼요? 절대 참조.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거죠. 자동 채우기행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내용들 다 이렇게 자동으로 연속적으로 구해줄 거니까. 그리고 콤마 2를 찍어줘요. 이의 의미는 얘를 빠른을 찾아갔다. 빠른으로부터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빠른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 소요일수가 있다. 그러니까 2를 찍어주는 거죠. 1 영업일이 걸린다 이거죠. 빠른일 경우에는. 그죠? 하고 콤마 그리고 정확히 일치 옵션 first는 0을 찍어주세요. 여기까지가 vlookup 되는 거죠. 그러니까 vlookup을 통해서 소요일수를, 그러니까 몇 근무일이 걸리는지를 구해올 수가 있다는 소리고, 근무일수 자리에다가 vlookup 함수를 추가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헐리데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이 아닌 휴일 또 이제 제외를 해줘야 되겠다. 근무일, 그러니까 영업일에서. 그런 경우 이제 헐리데이스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헐리데이스는 여기서는 이제 안 하셔도 되겠죠. 따로 그러니까 주말이 아닌 휴일을 제시한 내용은 여기선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괄호 닫고, 마지막에 닫은 괄호는 뭘까요? 요거는 워크데이의 괄호가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괄호 두 번 닫아주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 엔터 쳐주면 이제 46,139가 나왔는데, 이건 뭘까요? 날짜 데이터로 나와줘야 되는데 또 이번 숫자로 나왔네요. 자, 참고로 날짜를 숫자로 환산할 수 있고 숫자를 날짜로 환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짜가 나와줘야 될 곳에 이렇게 뜬금없이 이제 그 숫자로 나온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숫자로 나와줘야 되는데 날짜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뭘 바꿔줘요? POC 형식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홈 탭에 POC 형식의 단추, 아니면 우리 배운 내용대로 우클릭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날짜죠. 날짜 중에서 요 날짜 해볼게요. 예. 도착일은 그래서 2026년 4월 27일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말을 제외하고 주말을 빼고 3영업일 이후에 도착한 날짜로 2026년 4월 27일이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4월 20일 날 주문한 요 일반 유형의 도착일 구해본 거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건 빠른으로 이렇게 이제, 자 여기다 이제 D17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워크데이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워크데이 출발하고, 워크데이 하면서 인수로서 요 주문일자 D17셀 참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뭘 해주는 거예요? 소요일수를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소요일수는 빠른에 해당하는 소요일수를 구해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 자리에. 그래서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vlookup이 중첩이 돼서 들어간다는 소리죠. vlookup을 통해서 빠른에 해당하는 소요일수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vlookup 함수의 인수로서 이번엔 이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C에게 셀을 가렸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직접 C17셀이라고 직접 셀 주소를 찍어 주셔도 돼요. 소문자로 찍어도 상관없으시고, 나중에 대문자로 다 바뀌니까요. 심표 찍고 그 다음에 참조 범위가 여기죠. 일반 서부터 5까지, A26서부터 B28까지 잡아주시고, 여기는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준다 이거죠. 또 콤마 2가 되겠고, 두 번째 열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범위에서 빠른을 찾아갖고 첫 열에서, 그죠? 빠른을 찾아갖고 거기로부터 두 번째 열에 빠른에 해당하는 소요일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심표 찍고 정확히 일치 옵션 0 또는 false를 찍어주시면 되겠고, 괄호 닫고. 그리고 이제 헐리데이스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으니까 생략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주말이 아닌 휴일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0 찍고 괄호 두 번 닫고 엔터 쳐주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6,139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이제 표시 형식을 갖다가
우클릭하고 센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여기 홈 탭에 표시 형식의 단추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날짜 형식으로 바꿔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 정도 제도를 만들어 준 다음에 자동 채우기로 채워서 날짜를 다 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워크데이하고 브이로컵을 같이 조합해 가지고 사용하는 내용이었죠.